내 방 안에 온라인 국어쌤, 네온쌤이야. 여러분 잘 지냈지? 여러분 잘 지냈지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의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 근데 이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좀 길어져. 왜냐? 좀 어렵거든. 왜냐? 너희들이 표를 외울 생각이 머리가 아프거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의문이 무엇인지부터는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타트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의문에 대한 거, 기본적인 개념 좀 확인을 해볼 거고, 이 의문은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거야. 거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왜냐면 그 다음 시간에 자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엔 모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길거든?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문법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중학교 과정에서 제대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도 듣고 수업도 잘 듣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문법 공부할 때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더 공부를 하게 되겠지? 그럴 때 좀 더 잘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정시 수능을 볼 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나는 이 문법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 부분이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제대로 알고 있으니 이 문법을 선택해야지 하고 다른 부분 수능 너희들 한번 그 문제 본 적 있니? 언어 영역? 얼마나 지문이 길고 그 시간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좀 강조를 하면서 차근차근 좀 시리즈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게. 자, 우선은 의문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자, 의문이란 무엇일까? 의문이 뭐지? 쉽죠? 자,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거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이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말하고 싶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이해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야. 강이 있다? 근데 공도 있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또 뭘로 할까? 감이 있다? 딴 거 할까? 감 말고 다른 거 할까? 이거 다른 걸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할까? 그냥 겹받침이긴 한데. 이거 할까? 뭔지 알겠어? 자, 봐라. 기역, 이응이라는, 그치? 그런,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강이라는 글자가 있어. 자, 그런데 기역, 이응. 다 똑같아. 뭐가 똑같아? 기역하고 이응은 똑같아, 자음. 그런데 오라는 모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의미가 달라지지. 아라는 모음과 오라는 모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네? 그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네? 뭐가? 이 모음자가. 이해했니? 이해했지? 그래, 그러면 바로 의문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아나, 오, 우나, 등등. 이 모음자, 즉 모음으로 인해서 말의 뜻이 구별이 되네? 말의 뜻을 가르네? 그러면 의문은 바로 뭐라는 거야? 이 모음도 의문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그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눠서 확인을 해보니 아와 오로 인해서 달라지네? 그러면은 이 의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모음이 있겠구나라는 거 먼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감과 갑이 있지, 그치? 근데 이건 조금 잘못됐다. 다른 거 해볼까? 강과 방. 이걸로 할게. 자, 강과 방이 있어. 자, 강과 방은 어떠니? 강과 방. 기역과 비읍이라는 것으로 어때? 그치, 뜻이 달라지지. 자, 선생님 왜 이거 쓰려고 했는지 알겠지? 자, 근데 어쨌든 기역과 비읍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네? 그럼 얘도 뭐야? 얘는 자음인데 너네 이거 지금 모음 자음 정도는 알고 있지? 이 자음인데 이 자음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져. 뜻이 구별이 돼. 그럼 의문은 바로 자음도 해당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의문이란 얘기야. 근데 자음과 모음만 있을 것 같지? 아니, 또 있어. 그래서 이 의문의 종류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야. 바로 뭐가 있느냐?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지거든. 자,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무슨 소린가 싶지? 좀 이따 얘기할게. 우선은 이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 먼저 살짝 더 보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각각 시간 나눠서 알려줄 건데 자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이러한 뭐가 있어? 자음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자음들을 다 합하면 총 19개야. 근데 이 자음은 어떤 것을 자음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건데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그게 바로 자음이야. 어떻게 장애를 받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발음을 해봐. 뭐 기억하고 발음해도 되는데 뭐 같이 모음을 붙여봐. 그라고 또는 무라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제일 쉬운 거 먼저 해볼까? 우리 한글은 어떻게 만들었지? 상형의 원리와 이런 뭐 합성이라든가 가획이라고 해서 획을 더한다던가 뭐 이렇게 같이 더 붙인다던가 하는 그 원리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미음 같은 경우는 무엇을 본떴냐? 바로 뭐야? 그 입술이 있는데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란 말이야. 왜? 무 해봐. 무. 자, 발음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 바로 이 무 같은 요 미음이 입술과 입술이 어때? 꼭 부딪혀야 나온다? 어떻게 안 부딪히고 해봐. 안 돼. 안 되지. 자, 그거는 바로 뭐야? 아, 말소리를 내는데 바로 뭐야? 입술에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네? 그게 바로 뭐? 미음이네?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 자, 그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어쨌든 이런 자음은 바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받아. 어떻게? 혀끝이 윗 잇몸을 닿으면서 장애를 받으며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입 천장 있는 데가 혓바닥이랑 이렇게 뭔가 닿는 듯 하면서 장애를 받고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바로 자음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라는 것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받지 않고 나오는 거야. 자, 기본적인 이 아, 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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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이런 글자들 있지? 자, 요거가 바로 뭐야? 모음자야. 자, 그런데 이 모음자는 바로 어때? 총 다 합하면 21개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해서 이 단모음만 최대한 그게 뭔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이 단모음만 해서 체계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이 모음은 해봐. 아, 해봐. 아, 어때? 어디 부딪히거나 어디 뭔가 닿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니? 없지. 그래, 그것은 모음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아, 모음은 이거구나. 그 모음은 총 21개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긴 했는데 단모음은 10개. 그럼 나머지 모두 이중모음. 그럼 하나라도 적은 단모음을 나중에 공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음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라든가 뭐 소리의 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에 따라 막 다 나뉘어.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뭐 검색만 해도 나오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외우게 될 텐데 선생님의 목적은 하나야. 외우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는 그 자음과 모음 공부하게 될 거고 우린 지금 여기서 무엇만 공부하면 된다? 지금 시간에는 자음과 이러한 모음은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 자음과 모음으로 뜻이 구별되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의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럼 뭐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우리는 소리를 짧게 내고 또 길게 내는 것에 따라서 즉 장과 단이라고 한다라고 치면 장음, 뭐 단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에 잘 보면 사전에 보면은 뭐 눈이라는 거에다가 선생님 요거 잘 전자칠판으로 하면 표시가 잘 안 뜨니까 그냥 점점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눈. 자, 이렇게 나와. 근데 요 표시가 바로 장음,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야. 자,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것 같아? 자, 이 눈은 무슨 눈이고 이 눈은 무슨 눈일까? 자, 소리 길이에 따라 뜻이 구별이 됐잖아.
그래서 소리의 길이도 의문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렇다면은 눈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겠어? 그렇지.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생님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지금 저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눈이 잘 안 보여요. 선생님 어떻게 한 것 같아? 조금 짧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 우리의 시각, 감각기관인 이 눈은 짧게 발음해야 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펄펄 눈이 내려요. 라고 발음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길게 짧게 제대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잖아?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외워야지 뭐. 자, 눈 같은 경우에 하늘에서 눈이 내려. 아직까지는 눈이 좋을 수 있으니까 와, 눈이 길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내 눈이 이렇게 길어지면 가오나 씨처럼 이상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 눈은 길게. 그렇게 해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네. 자, 굴이 있어. 땅속을 이렇게 헤쳐놓은 굴. 먹는 굴도 있어. 우리 김장철이 되면은 김장 속에 뭐예요? 배추나, 뭐 배추가 아니죠? 아무튼 그 속에다가 뭐예요? 굴도 넣어서 막 양념을 하기도 하죠. 자, 이 맛있는 굴 어때요? 후룩 해서 먹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 막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후룩 해서 먹으면 금방 없어지죠? 그래요. 짧아요. 자, 우리가 먹는 굴은 짧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파놓은 이런 굴은 길게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잘 좀 외울 수 있도록 그 주로 많이 나오는 긴 것과 짧은 것에 대한 그 글자들이 있거든, 낱말들.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거 말고도 뭐 먹는 밤은 맛있고 달콤하니까 좀 길게 오래 먹었으면 좋겠지? 그럼 그거는 길게. 엄마 밤 주세요. 맛있게 먹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엄마 벌써 어두운 깜깜한 밤이 됐어요. 짧게. 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길고 짧음이 헷갈린다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생각해서 기억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만으로도 꽤 길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다음 시간을 미루겠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바로 의문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희들이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야. 자,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다 잘게 쪼가해 봤더니 바로 어때? 자음과 모음으로 인해서 뜻이 구별이 되네. 얘도 의문이 되는 거고.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그런데 이 자음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막 이렇게 우리 발음 기관에 닿아서 나오네. 장애를 받고 나오네. 그게 자음. 모음은 허파에서 그냥 쑥 나오네. 방해받지 않아. 그것은 모음. 기억하고. 근데 의문에 또 있어. 우리말은 바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뜻이 구별되네 라는 것. 이런 식으로 의문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다 확인하겠지만 그러한 체계적인 의문의 그러한 표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그 의문이 특히 자음과 이 모음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 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반드시 의문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 공부를 해도. 그리고 계속 잊어먹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자. 자, 그러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자.